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깊이가 다른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인데요. 물가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4.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공포, 우려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 하락하다. 전 세계 증시가 요새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요, 경기 부양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 내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 초선들 임, 박, 노 이 가운데 최소 한 명은 낙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무겁게 받아들인다. 수용을 시사했다. 제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 청와대에 강력 권고해야 한다. 집단 반발. 그래서 뭐 초선들이 반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했습니다. 기소. 불법 출금 수사 3차례 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휴가낸 이성윤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거취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일단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정부 지원 24년간 말뿐이었다. 24년간을 숫자를 센 거 보니까 여기 이 시작점이 1997년 육성 선언을 한 이후 24년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죠. 그러나 비메모리는 약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육성한다 했지만 말만 그렇다 이런 뜻이 되네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세계 점유율 10% 장담 그러나 3%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공장 승인의 반년, 기업 규제가 발목, 말만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닭겸 대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타이틀이 잠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3일 목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초선의 반란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 논란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초선들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최소한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초선 반란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계급장된 설전. 여기도 어떤 한 정당인데요. 국민의힘입니다. 제1야당이죠.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중진, 그리고 소장파 간의 설전,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나았다 이런 호소 이런 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요. 햄버거 안 돼.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서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만났는데 오찬 형식이 만났는데 햄버거 먹는 오찬이었어요. 그게 논란이 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당국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거리두기 완화입니다. 뭐 7월, 9월 얘기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때인가?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당 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파장, 충격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역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장관 후보자 임명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러자 당내 친문 주류 뭐 군사작전 하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뭐 이건 취재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초재선 뒤에 송영길이 있다.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후에 약간 기존의 청와대와 그리고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가 논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진도 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뭐 목소리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뭐 특정인을 한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체의 입장으로는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명 이상. 야당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호는 희망의 경적을 울리면서 정상 궤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쟁의 발목이 잡혀서 국정이 중단된 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함께 해결하는 통큰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을 볼모로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하는 볼모 정치의 오기를 중단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민초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앞서서요,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을 당시 그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는 목소리 내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당내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잠시 초선들의 목소리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관 인선권과 관련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소수 의원들 설명 들어보면은 뭐 두 명, 뭐 한 명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누굴 겨냥한 겁니까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두 명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 임혜숙 과기부 후보자나 그다음에 박준영 후보자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혜숙 후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임혜숙 그러냐면,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그 한 명일 일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본인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뭐 이 도자기 수입이 아니죠. 갖고 온 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들어보면 아마 뭐 그동안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논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들어보면 아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뭐 남편과 이렇게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 부장 전입도 있고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성만으로 그게 되겠느냐. 여성 예. 30% 장관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게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혜숙 후보의 가능성이 임혜숙 높지 후보자가 않나. 그 한 명의 대상인 뭐 제 것 개인적인 같다. 의견입니다. 네. 정무택 전 부위원장은 저 초선 의원들이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 네. 목소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세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초선 의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의정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어느 당이고 사실은 이제 뭔가 변화, 혁신, 개혁 부분들이 초선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당이라는 게 그래야 살아 있는 거예요. 초선 의원들도 다 뭐 다선 의원들처럼 아유 지금은 뭐 이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다. 한다 그러면 변화, 혁신이 없잖아요. 예. 저는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또 내년 이번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예. 참패를 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내년 대선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초선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고 예. 저는 뭐 어쨌든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이런 주장이잖아요. 요구일 네. 수도 있고요. 이게 관철될 걸로 보세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관찰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이 본인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그제 이제 기자회견 때도 뭐 검증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거든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들으실 거다라고 보고 또 그게 또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이 정도의 요구는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쨌든 내일 아마 내일 그 당 지도부랑 약속을 잡은 게 예. 뭐 아마 송부할 때 거의 잡은 거거든요. 월요일 날 할 때 잡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예. 당시에 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건강한 당청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사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는 거지만 또 예. 검증은 뭐 국회라든지 여론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과정이지 그런 것이 오히려 뭐 갈등이고 이게 뭐 분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당청 간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예. 또 그게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께서 최근에 방송 들어서 우리 이 아침에 매일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신 아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임기는 이제 끝나가는 예. 중이고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내년 대선 치르려면은 민심이라든지 이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보궐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보궐선거 참패했는데 그대로 간다? 그럼 내년 대선도 지는 거거든요.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을 의식 안 할 수 없게 대선이란 결국은 예.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긴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는 뭐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초선들이 낸 목소리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당 81명 더민초의 난. 역시 여기도 뭐 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송영길의 짐일까 힘이 될까. 짐이냐 힘이냐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송영길 리더십이다. 여당 초선들 지금 뭐 영상으로 들어보셨죠? 한 명, 최소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청 관계, 야당 반발 이어 부담이 드러났다. 그런데 초선 총대 맺어서 송영길 대표 힘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 힘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서 부담이 커질 거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 네. 분석이 좀 두 갈래로 나와 있어요. 박찬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먼저 첫 번째. 내일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낙마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인가 하면 관철이 될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향후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당내 혹시 굉장히 친문 색깔이 짙은 의원분들 그리고 그분들 여전히 주류라고 통하거든요. 이분들과의 어떤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대통령과 지도부 간담회가 있죠. 예.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분명히 할 말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 뭐 의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예. 사실 내로남불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의 목소리를 표출하지 않은 거는 예.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뭔가 당청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 거지만 대통령과 만나면은 뭐 당내 분위기 여론, 특히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전달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한두 명 정도는 낙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할 거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도 사실은 여론을 좀 떠봤잖아요. 재송부를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예. 강행해봐 그러고 여론을 떠봤더니 이게 민주당 내에서 먼저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래 끌면은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면 생각했던 대로 한두 명 남만은 불가피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대통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며칠 지났는데 청와대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경 설명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히 했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 그 다음날 언론들은 아 이건 분명히 강행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그 재송부 한 게 예. 그 3명을 다 강행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송부를 해놔야지. 예.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는 그 3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낙마시켜 나머지 2명은 인사 강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찍어가지고 재송부를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여론의 포화를 갖다가 한 사람으로 집중시키면서 나머지는 이 정도는 좀 넘어가 달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뭐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그러면 건 아니니까요. 마음속에는 아무튼 좀 저분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같이 그냥 다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래야지 거네요. 다른 인사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재송부 절차를 거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또 두 번째 질문. 송영길 대표 향후 당내 주류 세력과의 어떤 갈등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리더십을 확실히 세우는 건가? 저는 갈등이 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예. 통제 불가능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초선 인터뷰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봤을 때 예. 굉장히 정제됐어요. 사실은 내부에서 논란이 더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명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2명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한 명 얘기하니까 뒤에서 2명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마지막에 들리던 말들. 예. 그만큼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의 갈등이 통제 상황까지는 돼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할 얘기하고 또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된 예.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청와대에 전달돼서 관철이 된다면은 저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갈등으로 치달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저는 나름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굳혀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뭐 당 지도부들과 같이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좀 알려질지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초선들과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대선 주자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오늘은 이재명. 하나 빠졌네요. 그제는 이낙연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례대로. 최근에 당내 뭐 유력한 대선주라 꼽히는 세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좀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뭐 과시 어떤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이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선의 양다리엔 이유가 있다. 양다리. 어떻게 보면 세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 빅3 포럼 겹치기 초선의 유형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유형을 세 가지로 써놨어요. 첫째, 보험형.
눈도장 먼저, 결정은 나중에. 일단 누군지 잘 모르겠다.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눈도장 가서 인사는 하자. 그리고 결정은 나중에. 수긍형, 선배 의원 요청에 일단 다 참석. 여기는 약간 좀 의지는 좀 약한 거네요. 그냥 와달라니까 일단 다 가보자. 소신형, 마음을 못 정해 아예 다 불참. 아예 안 가시는 분도 많이 있답니다. 괜히 내가 가서 뭐 누구 사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그냥 다 불참한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대와 공생 회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국가적 과제들을 놓고 토론하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뼘쯤 더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화문 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광장 필승, 필승, 필승.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광장을 통해서 평소에 뵙지 못했지만 정말로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의원들이 저 누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누구한테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요. 조선들이 아직은 여기 저기 다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네. 만약에 대선 경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일정 나오고 이제 아주 치열해지면은 초선 의원들도 마음을 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때 되면은 뭐 캠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정치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새 과시죠. 아직은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한다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새 과시 뭐 친노 어제도 친문 뭐 이런 많이 예, 모였잖아요. 새 과시 하는데 이제 초선들이 여기저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니까 예. 다 자리를 빛내주러 다 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 다 가든가 아예 안 가든가 뭐 그렇죠. 그런다고 합니다. 뭐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으로 말하면 지금 웃기 비슷한 거죠. 모양을 포럼을 국회의원들이 몇 명 왔느냐 이게 새 과시에 좀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은요 어떤 대선 주자가 행사를 열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걸 모두 다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럼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죠. 지금 뭐 줄은 아마 이재명 지사 줄이 제일 길 겁니다. 아마 광화문에서 서울역 정도 길이가 아마 벌써 섰을 거예요. 근거는 역시 지지율인가요? 그렇죠. 지지율이죠. 그 이낙연 의원은 줄이 조금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지지율이 약간 움직이니까 예. 줄이 조금 길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정세균 전 총리 줄은 아마 아직은 몇 명 안 쓴 것 같아요. 예, 지지율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여기저기 뭐 가서 하는 건 좋은데 예. 자기 정치적인 소신이나 그 대선 후보의 비전 이런 거를 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해야지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나중에 양쪽으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예. 아니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의 강대국 두 개가 갈등이 있을 때 양쪽 줄 서다가 나중에 양쪽한테 다 보복당한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소신 예. 이거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앞서서도 이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 내기였잖아요. 여기는 이와 달리 이제 초선 의원들은 대선 주자 관련해서는 아직은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신 분도 있고요. 준비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대충 숫자를 따져보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산법에 따라서 10명이 넘어서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하나 있었는데 먼저 그래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는 뭐 한길 리서치예요. 먼저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은 여기에도 이제 이름이 등장했는데 꽤 앞섭니다. 지금 15%, 절대값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주자들 가운데서 1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 좀 자리하고 계신데 여기 2등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13.1%, 2위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7.5, 김웅 의원 최근에 목소리 좀 강하게 내죠.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세게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6.1%, 그리고 뭐 홍문표 의원 등등등 밑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나경원 전 의원, 뭐 그동안 이런 어떤 당내 경선 아니면 당 밖의 어떤 선거 때마다 이름이 단골로 올라가는 분이시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중진 의원입니다. 뭐 통상, 여기 올라갈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 의원이 각각 2등, 4등의 랭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